이번 시간에는 우리 워크시트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그때 만들어지는 그런 셀, 사각형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다 셀이라 그래요. 얘도 하나의 셀이고요. 얘도 하나의 셀이고 얘도 하나의 셀 이런 사각형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여러 개 셀 중에서 내가 특정 셀을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셀 포인터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워크시트에는 가로로 이제 16,384개가 있고요. 세로로는 148,576개 그렇게 이제 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셀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때 이제 이 사각형 그때 이제 하나하나의 셀들의 위치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열 머리글이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 머리글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셀, 얘를 선택했을 때 얘는 A의 1번 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읽어주는 거고 내가 이 칸을 선택하게 되면 2의 1번 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C의 6번 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을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행 머리글을 그 뒤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는 B의 몇 번 셀이요? 3번 셀이요. B의 3번 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셀들의 위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뭘 쓴다? 열 머리글이라는 거랑 행 머리글을 사용하더라. 그리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시트 탭하고 시트들이 여러 개 이제 있을 수 있는 곳, 그 곳을 보고 우리는 시트 탭이라고 하는 거고, 엑셀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열었을 때 시트가 한 개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트의 개수가 한 개다. 그게 이제 기본값이에요. 그게 기본값인데 우리가 엑셀을 켰을 때 시트가 뭐 3개씩 나오게 해주세요. 5개씩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10개씩 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정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엑셀을 열었을 때 시트가 5개씩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옵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워크시트 수, 기본적으로 이제 표시되게 할 그 워크시트 수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실제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얘는 몇 번 셀이요? D의 2번 셀. 그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 A의 7번 셀이요. 그래서 이 열머리글과 행머리글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셀의 위치를 읽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특정 셀을 선택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상자 부분에 그 셀의 위치가 표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 상자를 보고 우리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A의 7번이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시트 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엑셀에서는 시트가 몇 개만 표시된다. 한 개만 표시되더라. 근데 이 개수도 우리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가게 되면 우리 맨 밑에 옵션이라고 있고요. 이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엑셀 옵션 대화 상자가 뜹니다. 우리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1번에 가게 되면 중간에 포함할 시트 수하고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내가 개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내가 만약에 15개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우리가 엑셀이 켜질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시트의 수가 15개씩 15개씩 아래쪽에 쭉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더하기 표시가 있죠. 얘를 누를 때마다 이제 시트가 이제 하나씩 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시트를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스크롤 단추가 있어요. 이 스크롤 단추는 뭐냐? 잘 보세요. 지금처럼 요만큼 시트가 있을 때 지금 이 스크롤 단추가 활성화가 돼야 한대? 안 돼요. 아직 회색으로 돼 있어서 비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트를 좀 더 추가시켜 볼게요. 추가 여러 개 했더니 이제 활성화가 됐죠. 여기서 보세요. 제가 19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오른쪽으로 이동해라. 요거 이제 눌러줄 거예요. 얘를 누를 때마다 19번 선택되어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고 이 시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시트 이름을 이 자리에다가 한꺼번에 다 표시를 못하니까 앞으로 뒤로 그렇게 이동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겠다 앞으로 계속 눌렀더니 아직도 시트 19번이 선택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트 32를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해서 내가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그 시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는 이제 워크시트가 많을 때, 한 화면에다가 이 시트들을 다 표현을 못할 때 앞에 있는 거를 보여주세요, 뒤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그거예요. 내가 이걸 누른다고 해서 앞에 있는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뒤에 있는 시트를 선택해 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선택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트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이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게 되면 시트를 삽입하겠습니다, 삭제하겠습니다, 이름 바꾸겠습니다, 이동하거나 복사를 하겠습니다, 코드 보기 하겠습니다, 시트 보호하겠습니다, 탭의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숨기기 하겠습니다, 숨기기 취소하겠습니다, 모든 시트를 다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가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트 탭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우리 워크시트예요. 자, 워크시트 이제 우리 편집하는 방법에 보게 되면 이제 워크시트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 이름 바꾸는 것도 있고, 우리 삽입하는 거, 삭제하는 거, 이동하는 거, 복사하는 거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엑셀을 직접 열어서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가 이제 1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10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이제 시트 1번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하얗게 된 게 지금 선택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게 되면 회색으로 돼 있죠. 얘네들은 아직 선택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5번을 선택하게 되면 5번이 하얗게 변하죠. 내가 만약에 10번을 선택했다, 10번이 그렇게 이제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워크시트를 내가 여러 개 이제 선택할 거예요.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 중에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이 5개 시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시트 1번을 먼저 선택해 놓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시트 5번을 선택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하얗게 변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도 여러 개 선택할 때는 우리가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서 다시 보세요. 만약에 시트 1번이 선택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5번까지 선택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시트 1번 누르고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트 5번을 선택해주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 떨어져 있는 거 선택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선택을 할 때 1번하고 3번하고 5번하고 7번하고 이렇게 4개의 시트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4개가 전부 다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떨어져 있죠. 이렇게 비연속적인 여러 개 시트를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두 번째 시트 선택해주고 세 번째 거 선택하고 네 번째 거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떨어진 것들 비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워크시트를 선택을 할 때 뭐 떨어져 있든 연속적으로 붙어 있든 이렇게 이제 여러 개를 내가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 제목 표시줄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이라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제목 표시줄을 보고도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워크시트를 한 개만 선택한 건지 여러 개를 선택한 건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더라.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1, 3, 5, 7하고 이렇게 4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A 1번 셀에다가 숫자 1, 2, 3, 4, 5, 6, 7, 8, 9 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 이 4개의 시트 모두 다 A 1번 셀에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가 다 들어가요. 자, 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1번 찍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하고 숫자 들어있죠. 그 다음에 3번 시트를 선택해봐도 1, 2, 3, 4, 5, 6, 7, 8, 9 하고 들어가 있고요. 5번을 선택해도 그렇게 돼 있고 7번을 선택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2번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2번은 우리가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번하고 4번하고 두 개를 선택할게요. 두 개만 선택해도 우리 제목 표시는 뭐라고 표시된다?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뭐 문자를 쓰든 숫자를 쓰든 그렇게 쓰게 되면 이 두 개 시트 모두 다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데이터가 전부 다 입력이 되더라.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뭐 그림이 됐든 도형이 됐든 피벗 테이블이 됐든 뭐 차트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싶어요. 못 집어넣어요, 이런 것들은. 해서 그룹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형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그래픽 개체 있죠. 이런 것들은 삽입도 못하고요. 정렬도 못하고 필터도 못하고 데이터 관리에 관한 그런 작업들은 아예 수행을 못합니다.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고 계셔야죠. 다음 중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 나오니까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시트 이름들은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름 바꾸기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 이름이 써져 있죠. 시트 1번이라고 써져 있는 이곳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돼요. 더블 클릭해도 글씨를 수정할 수 있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시트의 이름을 첫 번째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엔터를 빵 치게 되면 지금처럼 시트 이름이 변경이 됐죠. 그때 이제 이런 시트 이름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31자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수문자 같은 것들은 입력을 못해요. 그래서 시트 이름은 공백 포함해서 최대 31자까지 쓸 수 있더라. 근데 뭐는 못 쓴다. 특수문자 같은 그런 기호들은 우리가 못 쓰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3번 시트 이름도 만약에 내가 첫 번째로 쓰고 싶어요. 해서 첫 번째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엔터 쳤더니 뭐라고 나와요?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얘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의 엑셀 파일 안에서는 똑같은 이름의 시트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얘를 세 번째 이렇게 쓰고 엔터. 그러면 지금처럼 세 번째로 이렇게 이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름 변경할 때 뭐는 못한다? 우리 특수문자 못 집어넣는다.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최대 몇 글자까지 쓸 수 있다. 공백을 포함해서 31자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시트 이름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바꾸는 방법 두 가지 있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바꾸기 얘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시트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도 이름 바꿀 수 있게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워크시트를 우리가 삽입하는 방법 좀 보자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엑셀을 처음 열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워크시트는 딱 한 개만 포함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개수도 우리가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엑셀 옵션이라는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여러 개 이제 열리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개수는 이제 우리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메모리 한도까지 그렇게 워크시트를 여러 개 추가시킬 수 있게 그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여기 세 번째 요거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 얘를 눌러도 이제 워크시트 삽입할 수 있어요. 해서 워크시트 삽입할 때 이제 그냥 일반 워크시트를 삽입할래, 차트 시트를 이제 추가시킬래, 아니면 매크로 시트 이런 거 이제 추가시킬래, 어떤 거 추가시킬래 하고 이렇게 이제 종류 물어봐요. 우리는 워크시트 추가시킬 거예요. 해서 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추가된 시트가 내가 원래 선택했던 거 있죠? 그 앞에 나타나요. 그 왼쪽에 나타나요. 그래서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 요걸로 이제 우리가 추가를 시켜도 되고 아니면 우리 옆에 보게 되면 끝에 더하기 표시 있죠? 얘를 눌러도 우리 워크시트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호를 눌러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세 번째를 선택하고 나서 이 더하기를 누르니까 어디에 추가된다? 내가 선택한 시트 오른쪽에 시트가 이렇게 추가가 되더라.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선택했을 때 그때는 앞에 생긴다. 내가 선택한 거 왼쪽에 생기고 맨 뒤에 이 더하기 기호를 눌러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어디에 생긴다? 내가 선택한 그 시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생기더라. 오른쪽에. 해서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 있는 그런 단축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단축키가 우리 키보드에서 Shift 키 누르고요. 키보드 맨 위에 보게 되면 우리 F11번 있습니다. F1번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F11번 키를 눌러도 우리가 워크시트 삽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를 삽입해도 아까 분명히 제가 세 번째 요 시트를 선택해 놨는데 단축키를 눌러서 우리가 추가를 시키게 되면 그때 이제 삽입되는 그 시트는 어디에 생긴다? 내가 선택한 시트 앞에 왼쪽에 생기더라. 왼쪽에.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삽입을 선택해도 내가 현재 위치한 그 시트의 왼쪽에 생기고요. 단축키를 눌러도 우리가 왼쪽에 삽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트가 오른쪽에 추가되는 경우는 언제다? 요 맨 뒤에 있는 요 더하기 기호를 눌렀을 때 그때는 내가 선택한 시트 오른쪽에 추가가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워크시트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거, 요거 이제 세 번째라는 요 시트를 선택하고 나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앞으로 뒤로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내가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지금 까만색 삼각형, 점이 이제 따라다니죠.
내가 지금 이 위치에다 갖다 놓고 마우스에서 이제 손을 떼게 되면 지금처럼 그 위치에 이제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해서도 움직일 수 있더라.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동 복사라고 있어요. 이 이동 복사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동 복사에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다음 시트 앞에다가 이제 이동합니다. 그렇게요. 내가 지금 선택한 시트는 세 번째라고 써져 있는 이 시트를 선택한 거고,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첫 번째라는 거, 이 시트 이름을 선택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세 번째 시트가 첫 번째 시트 왼쪽에 그 앞에 이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도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이요. 내가 만약에 요 세 번째라는 요 워크시트를 내가 복사를 하고 싶어요. 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옮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드래그해서 옮길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옮기게 되면 그 해당 워크시트가 이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지금 이 위치에 갖다 놔 주세요 라고 해서 마우스 손을 떼게 되면 이제 여기 세 번째 시트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세 번째 가로 열고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새로운 워크시트가 복사가 돼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라는 거 얘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 이곳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서 내가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체크해 주게 되면 복사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복사를 할 때도 이제 어떤 시트 앞에다 갖다 놓을 건지 그거 이제 선택해라 그겁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시트 12번을 선택하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시트 12번 그 앞에 지금처럼 세 번째라는 그 워크시트가 복사가 됐는데, 그때 이름은 세 번째 가로 열고 3번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워크시트 복사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방법이요. 내가 만약에 세 번째라는 요 워크시트 있죠?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삭제라는 거 선택을 해도 됩니다. 선택을 했을 때 지금처럼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이 시트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어떻게 된다?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기서 이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라고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워크시트 같은 것들은 한번 삭제를 하게 되면 되살리기가 안 돼요. 되살릴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삭제가 된다 라고 아예 메시지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시트 같은 것들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되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삭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삭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삭제를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시트 12번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홈이라는 요 탭 있죠? 얘를 선택해서 우리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셀이라고 있습니다. 그 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삭제라고 있어요. 자, 요 삭제에서 아래쪽에 있는 거 있죠? 아래쪽에 요 삼각형 점이 있는 거 얘를 선택하고 나서 시트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얘를 선택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02라는 것도 한번 또 삭제해 볼게요. 우리 홈의 셀에 들어가서 이제 삭제 선택하고 시트 삭제 얘를 선택했더니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삭제 눌러주면 되고요. 만약에 시트 6번을 삭제하겠다, 오른쪽 버튼 삭제 이렇게 해도 삭제되죠. 근데 지금 시트 6번을 내가 삭제를 했을 때는 메시지가 안 떴어요. 왜? 그 시트 6번이라는 그 시트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있을 때는 영구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비어있는 시트 있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그런 시트는 그냥 바로바로 삭제가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시트 13번부터 시작해서 시트 10번까지 여러 개를 싹 다 선택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삭제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영구적으로 삭제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타나죠.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싹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삭제할 때 여러 개를 한꺼번에도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워크시트를 선택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연속적인 거 여러 개를 선택할 거냐, 비연속적인 거 여러 개를 선택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누르는 키가 달랐어요. 연속적인 거는 뭘 누른다? Shift를 누른다. 그리고 비연속은 뭐 누른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우리가 선택을 하더라. 우리가 여러 개의 시트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제목 표시줄에 뭐라고 표시가 된다?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더라. 그렇게 이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해 놓고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선택한 모든 시트에 동일한 데이터가 싹 다 입력이 되더라. 근데 그룹으로 지정된 그 상태에서는 뭐는 못한다?
도형이 됐든 차트가 됐든 이런 그래픽 개체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거나 정렬을 하거나 필터를 하거나 이런 데이터 관리 작업 같은 것들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못한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워크시트의 이름도 변경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방법이요. 바꿀 시트 이름을 우리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름을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이름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해당 시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바꾸기 개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우리가 변경을 시킬 때는 이름은 우리 공백을 포함해서 최대 31자까지 그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서는 동일한 시트 이름, 똑같은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이런 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삽입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통합 문서를 열게 되면, 엑셀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워크시트는 몇 개가 열린다? 한 개가 열리더라. 근데 그 개수도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워크시트가 기본적으로 몇 개까지 열리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몇 개까지? 메모리 한도까지 그렇게 이제 워크시트를 추가할 수 있더라. 그럼 이제 컴퓨터마다 전부 다 이제 메모리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개까지 이제 워크시트를 추가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때 이제 워크시트 삽입하는 방법은 워크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 Shift하고 F11번을 누르면 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삽입을 선택하거나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게 되면 내가 선택했던 그 활성 시트 어디에? 왼쪽에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더라. 그리고 그 시트 이름이 있는 곳에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더하기 표시가 있었죠. 그 더하기를 눌러서 우리가 워크시트를 삽입하게 되면 활성 시트 오른쪽에 삽입이 되더라. 그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워크시트를 이동시키겠다 그랬을 때는 이동할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옮겨버리면 되죠. 이렇게 옮겨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동 복사 선택해서 우리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복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드래그 할 때 뭘 누른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우리가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면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삭제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요. 삭제된 시트는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 시트를 한꺼번에도 우리가 삭제를 할 수 있더라. 요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시트를 편집하는구나. 그때 이제 워크시트 복사하고 이름 변경하고 선택하는 방법 그 세 가지는 꼭 숙지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